여러분 안녕하세요. 쌤튜브 고등학교 수학 두 번째 시간, 오늘은 로그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수업 내용은 로그의 뜻과 성질입니다. 로그는 크게 로그의 뜻과 성질, 그리고 상용 로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은 요 1단원 로그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로그의 뜻을 알고 그리고 성질을 이해한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로그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단어이기도 하고 개념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공부 열심히 하셔서 로그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자, 그렇다면 로그란 무엇일까요? 자, 로그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의 정의입니다. 다소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자, a의 x제곱을 n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를 할 때 이것을 만족시키는 실수 x를, 요 x를 a를 밑으로 하는 n의 로그라고 하고 기호로는 이렇게 나타냅니다. 즉, a의 x제곱이 n일 때 x를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입니다. 2의 세제곱이 8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이거를 로그 표현으로 한다면 3은 로그 2의 8 이렇게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4의 제곱은 16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이것도 로그로 표현을 한다면 2는 로그 4의 16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 로그는 어떨 때 좋으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2의 x의 제곱이 12다. 우리가 알고 있는 x는 우리가 값을 구하기가 참 애매하죠. 이렇게 위에 있는 식처럼 딱 알고 있는 수가 아니기 때문에 이럴 때 우리가 방정식 x를 어떻게 값을 구하느냐 했을 때 로그를 써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x는 로그 2의 12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x값을 이제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명칭이 있는데 요 밑에 요걸 밑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진수라고 부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a의 x제곱이 n일 때 x를 구하기 위해서 로그 a의 n 이렇게 쓰고 이 a를 밑이라고 부르고 이 n을 진수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가 밑과 진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것을 하기 전에 먼저 로그라는 것은 로가리즘의 약자이고 로그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밑 조건하고 진수 조건을 배울 텐데 이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은 매번 언급하지 않고요. 그냥 로그 a의 n이라고 하면 밑과 진수 조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전제하고 여러분들이 풀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밑에 해당하는 A는 1이 아닌 양수여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진수 n은 양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의 밑과 진수 조건입니다. 앞서서 말했듯이 로그 a의 n을 정의하기 위해서는 밑과 진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우선 밑 조건은 1이 아닌 양수여야 하고요. 진수 조건은 양수여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선은 밑 조건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 조건을 생각을 해봐서 예를 들어서 그럼 a가 0이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어떤 x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x가 밑이 0인 로그 0의 2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0의 x제곱은 2를 만족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실수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0을 아무리 거듭제곱을 해도 2를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오류가 생기기 때문에 밑 조건을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죠. 또 두 번째, a가 0보다 작을 때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x가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무엇을 만족하는 밑이 0보다 작은 예를 들어 마이너스 3이라고 할까요? 마이너스 3의 3. 자, 이런 게 존재한다고 했을 때 정의에 의해서
마이너스 3의 x제곱이 3을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마이너스 3을 거듭제곱을 해도 3을 만들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실수 x는 역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마찬가지로 a가 1일 때 생각해 보면 어떤 실수 x가 존재해서 밑이 1인 이런 실수 x가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는 1의 x제곱이 2 이런 x가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1을 아무리 거듭제곱을 해도 2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수 x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밑이 이렇게 0일 때, 0보다 작을 때, 1일 때 이런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밑은 항상 1이 아닌 양수로 전제를 하고 우리가 로그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진수 조건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수 조건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n이 0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금 0보다 크다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x가 로그 2의 0 이런 x값이 존재한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것도 정의에 의해서 2의 x제곱은 0을 만족하는 x가 존재해야 하지만 이런 실수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n이 0일 때 정의할 수 없고요. 두 번째로 n이 0보다 작다라고 하면 x가 로그 2의 예를 들어 마이너스 4 이런 게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2의 x제곱은 마이너스 4를 만족해야 하는데 역시 이런 실수 x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제한을 할 수밖에 없고 밑은 1이 아닌 양수 그리고 진수는 양수 이렇게 제한을 해서 우리가 로그를 정의를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로그의 성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제곱근도 그 성질을 먼저 배우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셨던 것처럼 로그도 성질이 있고요. 그 성질 4가지, 우선은 4가지인데요. 자,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로그의 진수가 1일 때는 0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A의 1은 0이고 로그 A의 A는 1이 되겠습니다. 증명은 지금 잠시 후에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에서는 로그 A의 mn, 진수끼리의 곱은 로그끼리의 합이 됩니다. 그래서 로그 A의 m 더하기 로그 A의 n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진수끼리의 나누기는 로그끼리의 빼기가 됩니다. 그래서 로그 A의 n분의 m은 로그 A의 m 빼기 로그 A의 n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되게 중요한 건데 m의 k제곱 이렇게 진수가 거듭제곱근으로 표현이 될 때 이 k가 앞으로 이렇게 로그 앞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k의 로그 a의 m이 된다는 점. 자, 우선은 이 4가지를 꼭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증명을 해보는데요. 2번과 3번은 거의 증명이 동일하기 때문에 1번, 2번, 4번을 한번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증명할 것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정의죠. a의 0제곱은 1이라는 걸 우리가 이미 지수에서 배워서 알고 있고 여기에서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0이 뭐가 된다? 로그 a의 1이 된다. 그래서 모든 로그의 진수가 1일 때의 값은 0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수와 로그의 관계에서 유추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두 번째 요거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로그 a의 m을 x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로그 a의 n을 y라고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로그 a의 m, 자, 얘를 x라 하고 로그 a의 n, 얘를 y라 하자. 그러면 우리 주어진 식이 지금 x 더하기 y가 되겠죠. 오른쪽에 우변이. 자, 그러면 우선 이거를 지수로 다시 한번 바꿔볼게요. 자, 지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a의 x제곱은 m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의 y의 제곱은 n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하고 싶은 거냐면 m과 n을 이렇게 곱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m과 n을 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mn은 a의 x 곱하기 a의 y가 될 것이고 지수법칙에 의해서 a의 x 플러스 y가 될 것입니다. 자, 따라서 m과 n의 곱이 a의 x 플러스 y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x 플러스 y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로그 a의 mn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x가 로그 a의 m이었고 y가 로그 a의 n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쓸 수 있고 증명이 끝났다. 자, 요 x에 해당하는 게 로그 a의 m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y에 해당하는 게
로그 A의 n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두 번째 공식의 증명을 끝낼 수 있습니다. 자, 3번 같은 경우에는 빼기이기 때문에 나누기, m과 n의 나누기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3번은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번 증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선생님이 역시 로그 A의 M을 X라고 놓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으면 M이라는 것이 A의 X제곱이 되겠죠. 네. 그런 다음에 지금 M의 K제곱의 형태를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양변을 똑같이 K제곱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놓고 A의 X도 역시 K제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수법칙에 의해서 얘는 A의 XK, 즉 KX 이렇게 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겠죠. 결국 M의 K제곱이라는 것이 A의 KX 이렇게 표현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로그의 정의에 의해서 K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로그 A의 M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M의 K가 되겠죠. 여기 M의 K 통째로. 자, 그런데 X를 우리가 로그 A의 M으로 놨기 때문에 K 곱하기 로그 A의 M은 로그 A의 M의 K제곱.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여기에 있던 지수에 있던 K가 이렇게 앞으로 내려와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증명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공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라고요. 1번, 2번, 3번, 4번 공식을 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자, 로그에서 되게 중요한 공식 중에 하나로 밑변환 공식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밑변환 공식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을 바꾸고 싶을 때 쓰는 공식인데요. 지금 밑이 현재 A고, 그 다음에 진수가 B일 때, 밑을 새로운 C라는 밑으로 바꾸고 싶을 때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C라는 새로운 밑으로 바꾸고 싶으면 각각이 이렇게 진수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공식이 있다는 거 굉장히 유용하기 때문에 잘 봐두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 로그 2의 3을 나는 밑이 4인 로그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는 밑을 4로 바꿔주고 각각 2와 3이 이렇게 진수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그 5와 7이라는 로그 5의 7이라는 밑이 5인 로그가 만약에 밑을 10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각각 진수로 5와 7이 분모와 분자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밑변환 공식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시고요. 이것도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증명하고 싶은 건 로그 A와 B, 로그 A의 C 이걸 곱했을 때 로그 C의 A가 된다는 걸 보이면 되기 때문에 결국 로그 A의 B를 선생님 치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X로. 그 다음에 로그 C의 A를 Y로 치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로그의 정의에 따라서 B라는 것은 A의 X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A라는 것은 C의 Y제곱이 되겠죠. 자, 그럼 B를 이제 A 자리에다가 C의 Y라는 것을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 자리에다가 C의 Y제곱을 넣고요. 자, 그것에 A의 X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지수의 성질에 의해서 X, Y 이렇게 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결국은 B라는 것은 A의 X, Y제곱이 된다는 것이고 로그의 정의를 써서 X 곱하기 Y가 로그 A의 B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자, 여기 지금 A가 갑자기 C가 A로 바뀌었네요. 여기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A가 아니라 C가 되겠죠. C. 네. 그리고 자, 이 부분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C가 돼야 되겠죠. 네. 자, 그래서 X, Y는 로그 A의 B가 아니라 여기도 바꿔서 로그 여기가 C의 B 이렇게 돼야 되겠죠? 네.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밑이 C인 로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X가 뭐였냐면 X가 로그 A의 B였죠. 그리고 Y가 뭐였냐면 로그 C의 A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모양이 나왔죠? 로그 C의 B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따라서 결국은 로그 A의 B라는 것은 지금 요거 로그 C의 A로 나눠주게 되면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라는 값이 되겠습니다. 결국 새로운 밑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진수가 분자의 진수로 올라오고 밑이 분모의 진수로 가게 되는 이런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중간에 조금 여기를 잘못 써서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이 공식 한번 왜 그렇게 되는지 꼭 다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밖에도 로그는 굉장히 여러 가지 공식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공식들을 뭐 다 이렇게 일일이 증명하는 거는 좀 그렇지만 그래도 한 번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는 그 진수에만 지수가 붙었을 때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밑에 지수가 붙었을 때 밑에 지수가 붙었을 때도 이것을 앞으로 이렇게 나오게 할 수 있는데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분모로 나옵니다. 그래서 n분의 n제곱으로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점. 그래서 이거를 한번 증명을 굳이 해보자면 양변을 밑변환 공식을 써서 밑이 a인 로그로 바꿔보면 로그 a의 n제곱이 되겠죠. 네, 그리고 분자도 밑을 a로 바꾸면 로그 a의 b의 m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부분이 m의 로그 a의 a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자는 n의 로그 a의 b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이 부분이 1이 될 테니 남는 것은 n분의 n, 요거 상수 부분 남고 그리고 로그 a의 b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밑변환 공식을 써서 다 하나씩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1번을 한번 증명을 해봤고요. 2번도 한번 증명을 해볼까요, 그러면? 네, 2번 같은 경우도 역시 이번에는 밑을 b로 통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a의 b라는 것을 밑을 b로 통일을 해보면 밑변환 공식 쓰면 로그 b의 a가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로그 b의 b가 되겠죠. 그런데 로그 b의 b가 1이기 때문에 1이 될 것이고 로그 b의 a가 될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알아두어야 될 것은 로그 a의 b와 로그 b의 a는 서로 역수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그 a의 b랑 로그 b의 a를 곱하면 1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밑변환 공식 쓰지 않고도 이제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그냥 약분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그래서 이런 공식, 이 공식처럼 그냥 이게 역수관계구나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공식이 나올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약분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진수와 밑이 약분되고 진수와 밑이 약분되고 진수와 밑이 약분되고 이런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과 3번이 다소 유사한 공식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은 지금 좀 크게 보면 A의 로그 A의 B. 자, 여기서 지금 지수에 있는 요 지수 부분에 있는 로그 값의 진수와 전체 밑을 이렇게 바꾼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능하고 이게 A가 아니라 B가 되겠죠. 바꾸게 되면. 그래서 여기가 B의 로그 A의 A가 되기 때문에 결국 로그 A의 A는 1이 되어서 B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4번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좀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5번 같은 경우에도 지금 4번과 5번이 같은 유형이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자, 5번에 지금 보시면 여기 요 A와 B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바뀔 수 있어서 B의 로그 C의 A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점. 이 증명은 일일이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증명은 일일이 하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것을 좀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연습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지금 공식을 너무 많이 여러분들한테 한꺼번에 조금 드려서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잠깐 이제 다시 한번 공식을 되새기면서 찬찬히 네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1번부터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1번. 지금 요 2분의 1 같은 경우에는 지수를 올릴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로그 3의 2분의 1제곱이라는 게 결국 루트 9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가 루트 9가 될 것이고요. 여기가 루트 7이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더하기 한 번 더 쓰겠습니다. 로그 3의 루트 7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로그 길이의 더하기는 진수 길이의 곱셈이 될 수 있다라고 했으니 루트 7분의 루트 9 곱하기 루트 7 이렇게 될 것이고 이거 약분이 가능하겠죠. 그런데 루트 9라는 게 3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로그 3의 3을 의미하고 로그 3의 3은 뭐가 된다 그랬어요? 네, 로그 A의 값은 1이 됩니다. 2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은 로그 3의 4 곱하기 지금 여기는 로그 4의 3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 로그 3의 4 곱하기 아까 어떻게 2분의 1은 앞으로 올 수 있다. 그래서 2분의 1에 로그 4의 3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2분의 1에 로그 3의 4 곱하기 로그 4의 3으로 쓸 수 있고 아까 선생님이 밑과 진수가 이렇게 반대일 때는 역수처럼 봐도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부분을 1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뭐가 되느냐? 네,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네, 3번 문제는요, 좀 다소 복잡해 보이죠? 자, 그렇지만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면,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이제 첫 번째는 이걸 다 풀어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아예 그냥 이 3분의 1을 지수로 올려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로그 2의 3분의 1 제곱이라는 거는 세제곱이기 때문에, 세제곱근이기 때문에 세제곱근 4 이렇게 바꾸고요. 그 다음에 세제곱근 5 이렇게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빼기는 진수끼리의 나누기가 되겠죠. 나누기라는 건 곱하기 역수이기 때문에 곱하기 해주고 그 다음에 세제곱근 10 역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쪽에는 8 요게 이제 진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2에 자, 우선 계산을 해볼까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지금 여기가 세제곱근 5하고 세제곱근 10이기 때문에 세제곱근 2로 약분이 되겠죠. 그래서 분모를 써줄 때 세제곱근 2 먼저 써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곱하기 세제곱근 4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에는 8이 있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진수를 좀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제곱근 2에다가 세제곱근 4를 곱하면 세제곱근 8이 될 것이고요. 세제곱근 8이라는 거는 자 2의 세제곱. 그래서 이게 3번 곱했을 때 8이 되는 거기 때문에 2랑 같은 값을 갖겠죠. 그래서 이게 2이기 때문에 결국 얘는 로그 2의 2분의 8이 됩니다. 자, 로그 2의 2분의 8은 얼마인가요? 네. 2분의 8이 얼마예요? 4가 되겠죠? 그래서 로그 2의 4가 될 것이고 이 값은 역시 또 로그 2의 제곱이 될 테니까 답은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3번까지 좀 풀어보았고요. 자, 이제 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를 쭉 한번 다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죠? 네, 한번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로그 2의 5는 그냥 놔두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4를 2분의 1제곱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기를 어떻게 바꾸냐면, 로그 2의 5 이렇게 바꾸고요. 5의 마이너스 1제곱 그 다음에 4의 2제곱을 2분의 1로 앞으로 나오게 되면 결국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의 5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2의 5가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부분도요. 이 부분도 로그 5의 제곱이고요. 2의 마이너스 1제곱이기 때문에 얘를 이 2가 앞으로 나올 때 2분의 1로 나오고 마이너스는 그냥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5의 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로그 5의 2가 원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2분의 1의 로그 5의 2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괄호끼리 계산이 가능하죠. 로그 2의 5와 2분의 1 로그 2의 5는 1에서 2분의 1을 빼주면 되니까 2분의 1의 로그 2의 5가 될 것이고 곱하기 마찬가지로 2분의 1의 로그 5의 2가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2분의 1이랑 2분의 1을 곱하면 4분의 1이 될 것이고 로그 2의 5와 로그 5의 2를 곱하게 되면 역시 아까 말했듯이 역수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게 1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얼마가 된다? 4분의 1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한 식을 간단히 하는 문제들을 한번 풀어보았습니다. 자, 이제 조금 더 여러분들 한번 나아가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로그를 특정한 값으로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하는 문제입니다. 지금 로그 5의 2를 A라고 줬고요. 로그 5의 3을 B로 줬습니다. 즉, 다 밑을 5로 만들라는 얘기 같네요. 다음을 AB로 나타내시오. 자, 이랬습니다. 그럼 풀어줘야죠. 그죠? 네, 그래서 로그 5의 16 빼기 로그 5의 27로 이렇게 진수의 나눗셈은 로그 길이의 뺄셈이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5에 지금 2가 나왔기 때문에 다 2로 표현을 해주면 2의 4제곱이 될 것이고요. 로그 5에 자, 요거는 다 3으로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3의 세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4 로그 5의 2 빼기 3 로그 5의 3이 될 테니 로그 5의 2에 해당하는 A 그래서 4A 빼기 3B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번 같은 경우 AB로 표현을 했고요. 2번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자, 2번도 일단 풀어서 로그 5의 2 빼기 로그 5의 루트 6인데 루트 6이라는 것은 6의 2분의 1제곱 이제 이렇게 써도 되겠죠. 네,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로그 5의 2 빼기 2분의 1에 자, 로그 5의 6을 2와 3으로 표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로그 5의 2 더하기 로그 5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어서 써주면 로그 5의 2 빼기 2분의 1 로그 5의 2 빼기 2분의 1에 로그 5의 3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이 부분 1 빼기 2분의 1을 계산을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2분의 1 로그 5의 2가 될 것이고 빼기 2분의 1 로그 5의 3이 될 것입니다. 결국 이제 AB로 대체를 해주면 2분의 1 A 빼기 2분의 1 B가 답이 되는 것이겠죠. 자, 이렇게 해서 특정한 값으로 로그로 표현하는 방법, 요것을 이제 연습하는 연습 문제를 한번 공부해 보았습니다. 자, 다음 문제입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가 지수하고 로그에서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좀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그런 문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좀 이용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우선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5가 되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니까 5가 되겠죠. 여러분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2차 방정식 a가 0이 아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자, 우선 m 값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이기 때문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을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알파 베타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이미 1학년 때 공부를 해서 아시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5기 때문에 5의 제곱 빼기 4 곱하기 5. 그래서 25에서 20을 빼니까 5가 됩니다. 그러면 알파 빼기 베타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될 텐데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 그랬기 때문에 양수입니다. 그래서 알파 빼기 베타는 루트 5만 값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로그를 생각을 하면 로그 m에 자, 여기 더하기일 때 진수끼리의 곱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라고 쓸 수 있고 로그 m 대신에 알파 빼기 베타 방금 계산해 놓은 거이고 m 값이 루트 5였죠. 그래서 루트 5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알파 곱하기 베타는 5가 될 것입니다. 그럼 루트 5라는 것은 5의 2분의 1제곱이었고 5가 될 것이고요. 2분의 1이 역수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결국 2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로그 5의 5가 되겠죠. 로그 5의 5는 1이기 때문에 결국 2만 남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을 2로 마무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로그를 계산하는 문제들도 자주 출제가 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자, 이제 조금 더 어려운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산이 다소 복잡해 보이는 이런 문제입니다. 자, 한번 문제 읽어보시고 여러분들 잠깐 멈추고 풀어본 후에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우선 x와 y 사이의 관계식을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지금 3이 진수에 있기 때문에 27과 3이라는 건 결국 3의 거듭제곱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로그 y, 지금 y의 27, 자, 로그 y의 27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그러면 로그 y의 3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자, 이것은 로그의 y의 3의 세제곱을 이렇게 앞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지금 진수를 3으로 맞추고 싶은 거기 때문에 이 3을 밑으로 보내면 y의 3분의 1제곱이 될 것이고 3 이렇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진수가 지금 3으로 동일하기 때문에 밑이 같아야 되겠죠. 이 루트 x와 이 부분이 같아야 됩니다. 자, 결국 어떻게 같아야 되느냐? 루트 x라는 것은 x의 2분의 1제곱을 말하는 거고요. y의 3분의 1제곱이 같아야 됩니다. 결국 양변을 세제곱을 해주면 y라는 것은 x의 2분의 3제곱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 주어진 식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그 x의 루트 y. 자, 이 부분은 로그 x의 루트 y라는 게 y의 2분의 1제곱이기 때문에 y 대신에 x의 2분의 3제곱을 넣고요. 그것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겠죠. 결국 이것은 로그 x의 4분의 3제곱이 될 거라서 4분의 3을 값으로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로그 x, y의 자, 이 부분을 이제 유리수 지수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x의 3분의 2제곱 그리고 y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은 로그 x, y의 x의 3분의 2제곱 그리고 y 자리에 아까 얘기했듯이 y가 x의 2분의 3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자, 이렇게 바꾸고 y의 3분의 2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밑도 한번 바꿔볼까요? 로그에 자, x 곱하기 y를 계산을 해보면 x 곱하기 y가 x의 2분의 3제곱이라고 했기 때문에 지수 법칙에 의해서 x의 2분의 5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최종 x의 2분의 5제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진수 부분을 계산을 해보면 x의 자, 여기 지금 약분해볼까요? 약분해보면 3과 3, 2와 2가 약분이 돼서 1이 되겠죠. 그러면 3분의 2하고 여기에 1이 지수끼리 덧셈이 될 테니까 3분의 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3분의 5가 오게 되겠죠. 자,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요 2분의 5는 5분의 2로 나가게 될 것이고 3분의 5는 그냥 나가게 될 것이고 로그 x의 x 이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또 5가 약분이 될 테니까 결국 3분의 2가 답이 될 것입니다. 답이 되는 건 아니고 요 계산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나요? 네, 요 4분의 3과 3분의 2가 각각 계산한 값이기 때문에 그것을 더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답은 4분의 3 더하기 3분의 2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12분의 9 그리고 12분의 8이 되어서 다시 더해주면 12분의 17을 답으로 받게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x, y, z가 모두 1보다 크고 w가 양수이다. 자, 24, 40, 12일 때 요거의 값을 구하여라 이랬습니다. 지금 자세히 관찰해 보면 밑은 다른데 진수가 같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진수를 밑으로 한번 내려보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될까요? 로그 w의 x 이게 역수가 되기 때문에 24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지금 이 부분 얘도 로그 w의 y 이게 40분의 1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로그 w의 x, y, z 이게 12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가지고 지금 요거를 가지고 로그끼리 합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 wx 그 다음에 각각 y, z의 합으로
이렇게 바꿀 수 있고요. 자, 요게 지금 얼마가 돼야 되냐면, 이 부분, 요게 지금 얼마냐면 24분의 1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값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지금 40분의 1입니다. 자, 그리고 이 합이 12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알고 싶은 W의 Z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12분의 1에서 24분의 1과 40분의 1을 빼주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통분은 120으로 해보면 되겠죠? 자, 120으로 하면 이게 10이 될 것이고 24분의 1은 5가 될 것이고 40분의 1은 3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얘는 60분의 1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밑이 Z가 되는 거니까 이걸 또 다시 역수를 취하면 되겠죠? 그래서 Z의 W는 얼마가 된다? 60이 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로그의 처음에 정의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굉장히 조금 난이도가 있는 계산 문제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샘튜브 고등 1차부터 2차시 수업까지 했던 것은 거듭제곱근, 네, 선생님 오타예요. 거듭제곱근하고 그다음에 지수의 확장, 그다음에 로그의 뜻과 성질, 특히 오늘은 로그의 뜻과 성질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공부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지금까지 같이 공부하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심화된 문제들을 많이 풀어보셔서 지수와 로그 부분에서 조금 더 실력이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